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시간 도둑에 당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짠! 이 책입니다.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시간 관리법.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나는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자기 개발도 하고 싶고, 재테크 공부도 하고 싶은데,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자서 피곤해요. 라고도 얘기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시간 도둑에게 나의 시간을 돌려받으면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생산성 분야를 선도하는 웹사이트 개설자, 그리고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언론을 많이 노출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저자분이 쓰신 책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지키는 팁 21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시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자 크레이그는요, 시간 관리에 대한 내 가르침이 열렬한 팬이자 과거 플랭클린 플래너의 애용자였던 것이다. 별표할게요. 제가 플랭클린 플래너를 쓰면서 제가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책의 추천사를 플랭클린 플래너의 창시자가 써줬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시간 관리의 거의 최고의 플래너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쫓기듯이 일을 합니다. 마감 시간 전에 간당간당하게 일을 해요. 스마트폰의 시간을 빼앗기거나 일해야 할 시간에 자꾸 일을 미룹니다. 이따가 하자, 내일 하자. 이러다가 나중에 쫓기면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책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세워난 시간을 아끼려는 목적은 그 시간의 주인인 당신에게 그것이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신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제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 자,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냐, 그런 노하우가 서서히 오픈이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 라고 하소연하는 것은 자신의 하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쉽게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시간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같은 말입니다. 모자라,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는지 한번 보세요. 우린 분명히 돈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이러저러해서 없어, 이러저러해서 바빠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유 시간을 30분 혹은 1시간 혹은 2시간. 이 저자는요, 2시간 이상의 평균 시간을 매일매일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2시간 동안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대요. 운동하기,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 명상하기, 일기 쓰기, 계속 미뤄왔던 할 일을 끝내기, 청소 등 집안일 하기, 재미있게 놀기,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이면 14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 이제 돌아오죠. 그러면 일주일에 14시간이고 한 달에 60시간이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대요. 학위 따기, 책 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사업 시작하기. 한 달에 60시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져와서 많은 일을 창조했는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이 새 키우면서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세요라고 얘기해. 저는 시간 관리가 저의 비밀입니다. 제가 썼던 많은 노하우가 이 책에도 그대로 들어있네요. 자, 이 4가지 무기를 항상 곁에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할 일 목록입니다. 할 일 목록을 항상 곁에 두래요. 내가 이런 목록을 해야 되는구나. 일정표를 항상 옆에 두래요. 세 번째, 주소록을 항상 가지고 있으래요. 네 번째는 메모 노트입니다. 이 4가지를 항상 곁에 두어야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생산성 무기를 종류별로 딱 하나씩 구비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가 지닌 힘이라고 부른다. 자, 할 일 목록 하나, 일정표 하나, 주소록 하나, 메모노트 하나. 이렇게 반드시 하나씩만 구비하자. 주소록을 여기저기다 해놓으면 찾기가 힘들겠죠. 일정표를 여기저기다 하면 힘듭니다. 한 군데다가 하래요. 여러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어떤 도구가 가장 좋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에는 어떤 게 좋아요? 메모는 뭐가 좋아요? 도구 고르는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제일 편하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고르면 된다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표, 메모노트, 할 일 목록을 모두 쓰고 있고요. 주소록은 이제 구글, 네이버 주소록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자꾸 근데 혹시나 스마트폰에 일정 관리를 한답시고 일정 관리는 조금만 하고 유튜브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오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종이 플래너를 고려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나는 핸드폰은 좀 시간을 뺏겨 라고 하는 분은 종이 플래너를 고려해 보세요. 저는 이제 종이 플래너도 써보다가 이제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간 관리 도구 아까 4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4가지도 너무 많다. 난 한 가지만 좀 집중하겠다 하시는 분은 잘 정리된 할 일 목록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할 일 목록을 제가 첫째, 둘째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2013년부터 할 일 목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뭐 이런 시간을 제가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애들만 돌보다가 얻은 이 자유의 시간을 함부로 쓰기 너무 아까워서 아침 먹는 시간, 뭐 청소하는 시간도 막 30분만, 설거지하는 시간, 밥하는 시간, 뭐 책 읽는 시간, 혹은 경제 기사 보는 시간까지 다 적어놓고 시간표대로 했어요. 저는 심지어 낮잠 자는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후 1시부터 몇 시까지 낮잠을 자야겠다. 그래서 좋은 할 일 목록은 일의 성격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자신의 할 일을 구분할 수 있게 한대요. 할 일 목록의 핵심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별표할게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날은 쓰고 어떤 날 안 쓰는 게 아니라 맨날. 저는 자기 전에 다음날 할 일 목록 쓰고요. 그날 또 다시 체크를 해서 변동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하기 때문에 별 생각도 없고 그냥 거기서 할 일에 있으면 그냥 실천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할 일 목록을 처음에는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거 할 일이야 라고 떠올랐을 때 아무거나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중요한 일만 적을까요? 라고 물어요. 내 대답은 전부 적으세요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적어요. 케찹이 떨어졌다. 케찹 사기. 그런 것도 적고 뭐 휴지가 떨어졌다. 휴지 사기. 그다음에 무슨 부동산에 전화하기. 혹은 직원에게 다음날 아침에 이거 부탁하기. 이 책 사고 싶다. 무슨 책 주문하기. 뭐 이렇게 막 다 적어놔요. 집에 내가 뭔가 중고로 뭘 팔고 싶다. 뭐뭐뭐뭐 중고로 팔기. 이런 것도 막 머릿속에 있는 모든 사소한 것도 다 적어 놓습니다. 뭐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하기. 뭐 이런 것도 밤에 막 생각나면 적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이 있으면 적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목록을 꺼내서 추가하자. 겨우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저는 자다가 이렇게 잠결에 떠오르거나 혹은 자다가 전화를 받으면서 뭔가 요청을 받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적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깜깜하니까 어디 적으려면 종이랑 메모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7년째 이런 메모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라라고 물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적어보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저한테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이렇게 책을 읽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밤 11시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시간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잡고 이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 종이 플래너를 사용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할 일 앞에다가 A, B, C 혹은 1, 2, 3으로 기호를 정할 수 있대요. A가 가장 높은 것, B, C는 중요도가 낮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적을 때 위쪽에다는 좀 중요한 일을 적고요. 약간 아래쪽에다가는 덜 중요한 일을 적습니다.
간단하죠. 뭔가 새로운 걸 추가할 때 맨 위에 추가하느냐, 맨 아래에 추가하느냐. 그럼 또 덜 중요한 거는 맨 아래에 추가하고 또 중요한 거는 맨 위에다 추가를 해요. 거의 돈과 관련된 일들은, 그리고 타인과의 약속, 제가 이제 강사나 방송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은 맨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 편입니다. 한 개인의 일정표가 그저 다른 사람의 일과 우선순위로만 가득한 예를 나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자, 내가 너무 바쁜데요. 나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누구랑 약속이 있다.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 불러서 가야 되고, 누구 결혼식 가고, 누구 돌잔치 가고. 그러니까 남에 대한 일로 너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표는 나와 내 우선순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저도 남이 이제 우선순위에 많았던 적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내가 좀 너무 낮거나, 그리고 남이 초대했을 때 거절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을 때, 그런 모임에 내가 꼭 가야 돼. 학부모 모임에 내가 안 가면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혹은 무슨 이런 어떤 강의도 너무 많이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강의를 다 따라다니면서 듣지 않으면 내가 배움에 뒤처져서 뭔가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로 우선순위가 가득한 예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서 가면 좋은데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서 가는 경우죠. 근데 이제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나를 우선순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자기 시간 확보하기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 그래서 2주 전이면 더 좋대요. 일정표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먼저 확보해둔다. 몇 월 며칠 점심에는 나를 위해 브런치를 먹고, 몇 월 며칠 점심에는 나를 위해 도서관을 가고,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나를 위해 낮잠을 좀 자고, 나와 내 일을 위한 일정을 미리 적어 놓는 것이다. 일정표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 이전에 내 일과 맺는 약속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일정을 쭉 적어 놓으래요. 적어 놓고 남이 전화가 와서 차 마시자, 혹은 우리 집에 와서 뭘 좀 도와달라, 혹은 친정이나 시댁에서 밥 먹으러 와라, 그렇게 했을 때 죄송해요, 그때 일이 있네요 라고 얘기하면 된대요. 저는 그래서 제 일정표가 사실은 되게 많이 차 있어요. 유튜브도 매일 해야 되고 이것 말고도 제 일처리들이 있기 때문에 빈 시간이 거의 없죠. 빈 시간은 제가 주로 잡니다. 자고 놀고. 그래서 나의 일정을 내 책, 내 컨텐츠, 혹은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내 병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병원 전에 이제 좀 몸이 찌뿌둥하다 그럼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거든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피곤하다 그러면은 잠을 자요. 옛날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막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푹 쉽니다. 그리고 투자라든가 부동산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집중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정표에 이런 걸 채워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약속, 운동, 헬스, 조깅, 취미생활, 내 취미생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 책 읽기 이런 거 너무 좋죠. 잠자기, 여기 잠자기 써 있어요. 저는 잠자기를 진짜 너무 중요시 여겨요. 핸드폰 딱 끄고 잡니다. 명상, 집안일. 자, 집안일도 여러분 시간표에 정해놓고 하세요. 맨날 하지 말고 힘들게. 나는 몇 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집안일 하겠어. 저는 집안일을 거의 제 방이랑 주방 여기 주로 합니다. 음식 깨끗하게 먹어야 되고 내 방 이런 데 되게 깨끗하죠. 이 정도만 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이것도 우리가 일정에 적어 놓는 거죠. 나만의 시간, 나 혼자 힐링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거나. 그럼 여러분 내 삶이 너무 풍요롭지 않겠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언해 봅시다. 나 자신과 약속을 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일정표를 채우기 전에 내 시간을 먼저 확보한다. 일정표 채우기를 겁내지 마라. 당신을 위한 일정이므로 일정표를 채우면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한다. 누군가에게 부탁이나 초대를 받았다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요. 물론 아기가 어리거나 아이들이 어리신 분은 내 일정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또 아이들 학교를 안 가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학원을 갔을 때 그 비어있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족,
일정표를 공유하라라고 해요. 저는 가족 일정표를 남편이랑 저랑 열심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노트에 똑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 남편 핸드폰, 내 핸드폰에 실시간 연동이 돼요. 자녀 학교 행사, 부부 또는 가족 동반의 직장 행사, 부모님과 저녁 식사, 가족 나들이, 자녀가 참여한 운동, 경기나 취미 활동, 여행 및 휴가, 이 모든 것을 이제 거기에 공유를 하고 남편과 저는 이날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날에 몇 시에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 해놓고요. 카카오톡으로 많이 대화를 합니다.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면은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그때 뭐 말했었나 안 했었나 그런 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카카오톡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정은 카카오톡에 우리가 공지사항에도 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 너무 좋아서 절반밖에 리뷰를 못했고요. 나머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시간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을 읽고 적용한다면 당신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보다 시간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 진짜 부자 되는 법, 시간 도둑에 당하지 않는 기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선한 부자 프로젝트 네이버 카페에서 이 책 10권 리뷰 이벤트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